김정은은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 정도, 특히 작년 2015년 1월 18일에 서면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때 손영관 목사님이 이제 주관하시고 박김만 목사님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에 참석했던 정치인은 황교안 총리하고 윤상현 의원이 그때 참여를 했어요. 부산에서는 우리 김기중 부의원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청년 대표로 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파 정치인 중에 우파 시민 모임들 집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기중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좌파와 싸우는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정치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기대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원의 시의원으로 성보빈 의원이 그때 왔는데 성보빈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참으로 여성이지만 너무나 앞날이 기대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뚜렷하고 학습이 상당히 된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그 김기준 의원한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청년 정치를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좀 기대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의 얘기를 드립니다. 연제구의 김기준 의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많이 뵀던 분들 그때 자주 참석을 했었고 저는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그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생 보수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시위 활동하고 하다가 이제 또 제 업을 해야 되고 이제 진로를 나가야 되니 그 진로 활동 하다가 또 우연찮게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당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 그 앞에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정치적으로 색깔이 맞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중앙에서 활동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또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연제구에 가서 또 연제구 당협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또 우리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그 당협위원장을 도와서 또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보수단체였던 강의에 가서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옆에 구의원, 시의원들 사진을 다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다 거기에 종이로 뽑으셔가지고 우리 부산 시내에 강의하시는 한 분께서 이 구의원, 시의원들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우리 계엄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앞에 연설도 열심히 하고 해서 사실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으로부터 사퇴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걔네들이 하고 공격도 많이 받고 막 문자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받고 했는데 또 우리 또 보수에 또 오니까 또 이렇게 욕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 앞에 나가서 다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제가 정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보수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과 우리 보수 시민단체와의 어떤 갈등 그런 간극이 너무나도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수 단체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 뭐 왜 그러노, 국민의 왜 싸우지 않노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당직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민의힘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이 정당 안에서 선출직이 나오다 보니 권력에 대한 어떤 탐욕을 가진 기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오직 그 자리만 보고 들어와서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본인의 기본적인 능력만 가지고 그래서 선출직에 나가서 선출직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이런 직함을 받아서 거기서 또 지도부에서 또 열심히 또 당을 또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 우리 당이 어떤 그런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조금 흔들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이고 대중정당은 여러 가지 그 집단들과의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표를 많이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 정서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또 이해관계, 이해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아닌 그 어떤 정당, 이 자리에 그 어떤 정당이 들어가도 대중 정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에서 우리 보수단체에 계신 분들은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 우리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일반 주민들, 대중들, 일반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어떤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게 뭔지 크게 사실상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한테 뭐가 유리한지, 우리 경제 발전하는데 무슨 정책이 좋은지, 당장에 내가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또 세밀화해서는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개인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적어도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몇 번 인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 대중정당 입장에서 보수 단체와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이제 통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우리 보수 단체 역시 우리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 역시 저는 중도층을 잡는다 해서 계속 좌클릭하면 중도층은 오히려 더 밀려난다 생각하거든요. 보수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정책도 보수의 정책을 뚜렷하게 하고 중도층에 설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대중들이 진정성을 가진다. 이 정당이 표만 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놨다. 표만 가지고 권력만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보수 색깔을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 정당으로서 그렇게 해야 보수가 우리가 통합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중도층을 우리 보수로 흡수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저는 정당에다가도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되고 우리 정당 안에서도 지금 계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하는데 그 문제도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 정당 안에서의 이 갈등 문제도 서로의 생각이 다 상충되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국민의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표심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사람을 따라서 어떤 계파가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 지금 정당 안에서의 가장 큰 갈등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수가 더 똘똘 뭉쳐줘야 우리 국민의힘도 더 보수 정당으로서 개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어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년분인데 이번에 출마를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자문을 얻으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계엄이 있고 그리고 계엄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연설을 했었는데 이미 탄핵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는 저는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탄핵을 선고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게 우리가 판결할 때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강하게 나가고 목소리를 뭉쳐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근데 탄핵이 하고 나서 사실 그렇게 그 정도로 뭉칠 정도의 지금 구심력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위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중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대중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목소리 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냥 이 엔돌핀 충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도파민 충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분노 표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보수단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제도권 안에 진입을 해야 된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 정치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 이 지역 정치 안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들도 와가지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었고요. 근데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열정만 가지고 돈 내가지고 선거 나가지고 당신들이 그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은 0%다. 0%다. 이때까지 뭐 선거 결과들 역사가 있고 통계가 있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이 지역에 연고도 없는 청년이 나와서 당선될 확률은 0%다. 그리고 되려면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된다. 뭐 국민힘이든 민주당이든 거대정당 이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렵다. 정당에서 활동을 해라. 여기에 앞서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봉사를 해라. 지역 주민들과 봉사를 하고 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공천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결국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 밑에 구의원, 시의원들 누가 뽑겠나? 가장 첫 번째로 볼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한테 얼마나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를 능력 척도로 봅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그게 우선이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큰 법이라든지 큰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다 만들어내지만은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살림살이하고 이 정작 이 지역 안에서 주민들 피부에 느껴지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집행부 그리고 그들 견제하는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입니다. 제가 이 우리 청년들 보고 진보당을 보고 배하라고 합니다. 진보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하라. 진보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극좌의 활동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의 그 후손들인 거 아시죠? 이석기 당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옛날부터 운동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청년들이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목소리 낸 이 청년들보다 훨씬 앞전 몇십 년 전부터 운동권에서 목소리 외치고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하면서 느낀 바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싸우고 해봤자 큰 영향이 없다. 스며들자. 정책적으로. 지역을 스며들자. 그렇게 지역에 스며들면은 국회의원 만들 수 있고 시의원, 구의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정책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하나씩 적용되면서 정말 가랑비에 빚었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진보당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계속 시위하고 이것만 하는데 진보당은 그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습니다. 주민들 보는 앞에서 진보당 이름 적힌 거 다 걷고 쓰레기 줍고 주민들 인사하고 우리 지역에 무슨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까 본인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주민을 보여주면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거 투표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정당인지도 모르고 사실 와가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네요. 체크. 그럼 우리가 이런 정책을 구청에다 주장하겠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정책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정책들이 대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청에서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면은 구청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구청이랑 싸워줘.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인데 구청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싸웁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제가 구현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떤 특정 그 집단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게 자칫 그 정당한테나 종교나 이럴 때 이용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예산으로서 뭐 본인들이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예산으로 구의 예산으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그 단체명을 다 보고 뒷조사를 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당들 예, 정당에서 그걸 운영하는 단체들 정당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부서에서 다 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 관련된 거, 정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제가 정당에 대해서 우리 정당만 또 편을 들 수 없으니 정당 관련된 거, 종교 관련된 거 다 잘라라, 다 자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워킹 스쿨 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워킹 스쿨 버스가 뭐냐면 학생들 이제 그 학부모들이 애들 통학로가 너무 이제 위험하다, 이제 교통 사고도 있고 뭐 범죄 위험도 있고 하니 이 구에서 예산을 좀 주면은 그걸 가지고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교통안전지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까지 이제 통학을 시켜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뭐 얼핏 들으면 그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에서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지자체당 평균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지자체당. 그런데 실 이용하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 대비 1.36%, 1.63인가 1.36%, 2%가 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이걸 주장하는 그 특정 정당은 그 안에서 일자리를 본인들 정당 사람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주민들의 어떤 애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젖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번에도 그 조례하는 거 반대를 했거든요.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많고 이거는 뭐 하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려다가 수요가 별로 없다고 안 했던 사업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주질 되면 안 되고 예산만 보고 효율성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번에도 제가 반대해서 보류시켰거든요. 제가 그 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도 보류시켜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사실 도시를 재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이 마을이 이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도시 정비 사업이 돼야 된다.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돼야 된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시장 경제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이 발전해야 되지 우리가 감성적으로 관에서 그거를 복지적인 성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성공한다? 불가능이다. 왜? 그거는 사실 대중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상상하는 그 이상향인 것이지 대중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면은 하도에 투자해라. 길을 넓히고 지금 그 저 산동네 가면은 이삿짐 센터 차가 못 들어가고 이삿짐을 못 뺏기나. 그러니까 그 집들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사시는데. 그런데 길을 넓혀라. 길 넓히고 그런데 해야 나중에 정비 사업이 되려면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다. 거기에 개발 제한도 풀고 그 안에 그 밑에 도서관도 만들고 그 민간 사업자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사업에 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아파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해라. 그게 진짜 우리 도시 재생인 것이다. 민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보조자적인 역할로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도시재생 사업했던 거 다 마을 공동체 그 활성화한다고 거기 뭐 잘 오시는 분들 그냥 뭐 예산 월급만 엄청 책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월급만 갖다 다 주고 정말 그 아까운 돈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가 잘 되나 전혀 안 됩니다. 수백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거기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사업이 끝났으면 자생해 나가야 되는데 자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두 개도 아닌데 정말 비실용줄이고 감성적인 어떤 좌파적인 이 정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근데 이걸 막으려면은 중요한 게 올바른 이념을 가진 구의원, 시의원들이다. 구청장은 더 큰 역할을 하겠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똑바로 우리의 자유의 어떤
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 특히 구의원, 시의원 들어와가지고 정책들을 보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그런 걸 판별해야 된다. 그래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 보수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안 보이는 데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오고 막 주장하는 건 항상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 법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언론에 나오고 바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느끼죠. 이게 저거는 좌파 정책이다, 좌파 법안이다, 저 사람은 좌파다, 보수다 이게 보이지만은 시구위원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바뀔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주관하고 이 정책들을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가 그냥 시위만 하고 목소리가 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스며들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리고 청년회, 적십자 여러 가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새마을은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만들어졌던 단체고 바르게는 또 아마 전두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그 앞에 반공연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사회 분위기가 달라서 그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이 주민으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밑에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 주민들한테 와서 다 인사를 합니다. 이게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괜찮은 청년이라든지 괜찮은 정치 인재가 보이면은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활동을 하자 해서 활동을 하면서 또 공천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보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특히 청년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역으로 가야 된다. 지역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보수를 위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부정선거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자, 자유민주주의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적어도 그런 소리 낼라 해도 구의원, 시의원 선출직을 달고 해야 더 무게가 실리고 더 알아봐 주는 거다. 제가 솔직히 그 앞에 예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청년으로서 목소리 냈으면은 언론에도 나왔겠습니까? 진보당, 민주당에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구의원 하고 있으니 앞에 나가니까 그게 기사로도 실리고 기사 실리니까 저 민주당, 진보당에서는 막 사퇴라고 날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목소리를 내기 앞서서 제도권에 들어가자. 그냥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의 어떤 강등이 굉장히 심한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정확한 길이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 민주당과 또 제3정당이 있는 것처럼 진보당, 정의당 여러 당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제3정당으로서도 만약에 거기서 성공을 하겠다. 나는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든다. 제3정당에서 조금 더 우리 보수 색채를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당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지역에 스며들어. 그걸 단순히 시위만 하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과 정당과 거리가 많죠. 우파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정당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저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해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정당의 징검다리를 해서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좌파는 그 경로가 있어요. 좌파는 시민단체 역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당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좌파는 보면은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단체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죠. 외부의 배따리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파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죠. 정당은 정당대로 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독의 대표가 되음으로 해서 국민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아마 앞으로는 점차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우파 시민단체가 연대해가지고 정치권으로 만드는 그런 길을, 그런 경로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